I saw the moonlight dancing so shy. Fell for the stars hanging in the sky. A breeze whispered what I needed to feel. A pull in gravity that seemed unreal. The soft rustle of trees, they sang to me, telling secrets of a world that's free. A spark ignites a fire deep inside. I'm chasing shadows, but they're my guide. Oh, starlight whispers in my ear. They tell me stories only I can hear. I'll fly through galaxies without a fear. Oh, starlight whispers loud and clear. I tiptoe across the golden sand, follow footprints left by time's own hand. The night unfolds like a velvet scroll, and I'm just playing my wanderer's role. The night's alive with a million beats, heart racing fast in these glowing streets. Every whisper feels like a truth untold. The melancholy's pure, but the glow is bold. Oh, starlight whispers in my ear. They tell me stories only I can hear. I'll fly through galaxies without a fear. Oh, starlight whispers loud and clear. 안녕하십니까. 제일본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6일이고 지금 현재 오후 5시 20분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여러 재생 목록이 있고요. Complex Analysis GMP 이 플레이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지금까지 4개의 동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제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 1번 셋업 C++ GMP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면서 GMP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GMP 라이브러리만 설치해서 되는 거 아니고 인텔 1API 컴파일러도 설치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인텔 TBB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를 패러렐로 실행하기 위해서 GMP 라이브러리와 인텔 TBB 라이브러리를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텔 1API 컴파일러를 설치해야 하고요. 이 설정하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며칠 고생을 해서 설치를 한 거고요. 이거를 설치를 해야 제가 하는 여러가지 코드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더보기를 누르고 이 링크를 누르면 이전 소스 코드가 다운로드 됩니다. 다운로드 되면 압축을 풉니다. 여기에 폴더 열렸는데요. 폴더 이름을 005 integrals 폴더 이름을 바꾸고 이거를 복사해서 complex analysis 이 폴더에 붙여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complex analysis에서 005 이 폴더를 선택하고 이 버튼을 눌러서 integrals.cpp 엔터를 누르고 컨트롤 B를 누르고 웰컴 창은 닫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기다 붙여 놓고요. 오늘이 7월 16일이고 제 동영상을 따라오시려면 이 GMP 라이브러리를 설치하셔야 제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 시작하기 전에 C++ 26에서 리플렉션이 도입되는데요. 이 리플렉션은 굉장히 막강합니다. C++ 20에서 컨셉트가 도입되었는데 이 컨셉트와 이 리플렉션이 통합될 때는 거의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래밍 랭귀지 언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C++ 프로그래밍 방식과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C++ 20에서 컨셉트와 이 C++ 26에서 도입되는 리플렉션을 합치게 되면 C++ 코딩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앞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토마스 캘큘러스 얼리 트랜센던털, 이거는 기초 입문서고요. 이 입문서도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컴플렉스 베리어블즈, 이 책에 있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볼 거고요.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볼 겁니다.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마지막 챕터에 들어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챕터 8 컨포멀 매핑과 챕터 9 Physical Application of Conformal Mapping, 이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끝까지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Advanced Calculus에 있는 많은 문제도 풀어보게 될 겁니다. 일단 이번 동영상에서 이 토마스 캘큘러스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볼 겁니다. 제가 라이브러리를 처음부터 새로 만들고 있는데요. 아직 라이브러리가 다 준비가 안 돼서 지금 준비된 거는 미분이 완성이 됐고요. 적분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추가해야 될 부분 많은데 어느 정도 전체적인 왁구가 만들어졌고요. 그걸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여기에서 문제를 좀 풀어봅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목표는 적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미분을 할 줄 알고 적분할 줄 알고 방정식 풀 수 있고 벡터 계산할 줄 알고 행렬 계산할 줄 알고 텐서 계산할 줄 알면 웬만큼 문제 다 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게 준비가 안 되면 책을 읽어서 손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손으로 풀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한계가 있다고. 그걸 컴퓨터로 풀어야 시뮬레이션을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적분부터 다시 제가 구현을 하고 있고요.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을 써도 좌표 변환이 제대로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벡터를 공부해 보시든 텐서를 공부해 보시든 결국 문제는 다 좌표 변환입니다. 직교 좌표계에서 공면 좌표계로 좌표 변환하고요. 공면 좌표계에서 직교 좌표계로 좌표 변환하고, 그러니까 직교 좌표계에서 공면 좌표계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자코비안 행렬이면 충분하고요. 근데 공면 좌표계에서 직교 좌표계로, 직교 좌표계에서 공면 좌표계로 왔다 갔다만 할 수는 없잖아요. 공면 좌표계에서 다른 공면 좌표계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자코비안 매트릭스보다 조금 더 강력한 매트릭 텐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확실히 알아야 미분기하학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기초적인 것 쌓아가다 보면 어렵게 보이던 게 어느 순간에 굉장히 쉽게 보이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이 책에서 이 버튼을 누르고요. 이 버튼을 누르고 아래로 쭉 내려가다 보면 챕터 5 인티그럴즈에서 5.6
definite integral substitutions and the area between curve. 여기에서 문제를 몇 개만 풀어봅니다. 여기 내려가 보면 1번 예제가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예제인데요. 이거 손으로 풀려고 보면 별 것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컴퓨터로 풀어보면 전날이 잘 안됩니다. 그래도 풀어봅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다가 include GMP solve가 있고요. namespace high precision을 만들고요. 여기다가 end of namespace high precision 이렇게 하고 int main 하고 GMP display 컴파일러 인포 하면 제가 여러가지 컴파일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컴파일러로 컴파일 했는지 빌드 했는지를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요. 이 네임스페이스를 자주 사용하니까 이걸 붙여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앞에다가 유증을 이렇게 붙여주면 함수 이름 앞에 네임스페이스를 붙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void test univariate integral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요. 쉬운 말로 말하면 일변수 적분이란 뜻입니다. 여기다 붙여놓고요. 여기서 high precision을 사용하려면 using namespace GMP precision octuple도 있고 quadruple도 있는데 롱더블보다 한 단계 더 큰 게 quadruple입니다. using namespace GMP calculus 라이브러리를 선언을 해주셔야 하고요. GMP display function name하고 함수 이름을 출력하고요. std cout std set precision 하고 이 네임스페이스를 도입하면 여기에 display precis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and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몇 자리로 출력할 건가 그거를 설정하는 겁니다. 여기 and는 필요가 없네요. 그 다음에 std cout display precision 이렇게 하고 우리가 몇 자리로 출력하는지만 표시합니다. 일단 요거는 잠시 줄여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여기에 제가 오타 쳤네요. space 이 문제는요 토마스스 캘큘러스 early transcendental 13th edition 13판이고요 페이지가 347페이지입니다 347 괄열고 362 이렇게 열고 example 1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이거를 좀 더 크게 보면 이 PDF가 있다면요 섹션 5.6
definite integral substitutions and the area between curve 이 섹션입니다. 이 섹션에서 example 1을 지금 수치 해석적으로 풀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p적분 함수를요 3x의 제곱 루트 x의 3승 더하기 1 이거를 나타내야 되는데 오토 f는 오토 x 세미콜론 하고요 여기다가 리턴을 하는데 3 곱하기 x 곱하기 x의 제곱이고요 gmp 스퀘어 루트 x 곱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3 곱하기 x의 제곱 루트 x의 3승 더하기 1 요 p적분 함수 f가 만들어졌고요 이거를 이렇게 적분합니다. 오토 int g f s는 책에 나온 심볼릭이란 뜻입니다. 책의 정답을 보면 4 루트 2 나누기 3인데요. 그래서 4.0 곱하기 gmp 두 개의 콜론을 써야 합니다. sqrt 인데 그냥 2를 하지 말고 rn을 쓰게 되면 쿼드라플 더블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블보다 2배가 큰 더블이 됩니다. 나누기 3 이렇게 되네요. 이거는 제가 푼 게 아니고 이 책에서 가져온 정답입니다. FCD, Cout 그러니까 끝에 이 S가 붙은 거는 여기 S가 붙어 있잖아요. 이 함수 이 값 이름에 S가 붙어 있는 거는 심볼릭 책에서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int g fs and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계산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오토 int g f n 이거는 연산 결과이고요. 요 n을 붙인 거는 numerical이라는 뜻이고 이런 여러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 이 뜻입니다. f에다가 bar를 쓰고요. 막대기 bar입니다. iax를 사용하고 이게 뭐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변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을 때는 이게 어떤 변수라는 걸 생략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한이 -1이고 상한이 1입니다. 그래서 이 괄호 소액에다가 하한이 1인데 rn을 써줘야 합니다. 이 rn을 써주면 그러니까 더블의 더블로 더블보다 2배가 큰 더블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1 rn 이거는 적분의 상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 이 함수를 지금 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변수의 위치가 0입니다. 이 기본값으로 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본값을 표시를 안 했네요. 그리고 -1에서 이게 적분의 하한이고요. 적분의 상한이 1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N1 이렇게 하고 여기도 N1 이렇게 해서 이거를 실행해 봅니다. 아무 컴파일러나 되고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로 시작해 봅니다. 005 integrals 이 폴더 속에서요. CL 파일 이름이
integrals .cpp고 출력 파일 이름은 m.ex이고요. std C++ latest를 사용해야 하고요. C++ 23표준을 사용해야 하고 이 HSC를 넣어야 하고요. no 로고를 넣어주고 엔터를 누르면 빌드가 될 것입니다. 이 컴파일하는 방법도 중요하니까 이거를 복사해서 제가 여기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그래서 dir 해보면 m.exe가 만들어졌고요. cls m 이렇게 보면 실행이 되어 나왔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인티그럴 fs는 책에 나온 정답입니다. 이건 책에 나온 정답이고요. 인티그럴 fn1은 우리가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값인데 정밀도가 엄청나게 떨어진다. 정밀도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 맞고요. 이런 방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정밀하게 계산 안 됩니다. 이게 위에 게 정답인데요. 제가 계산한 거 비교해 보면 정밀도가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네 자리밖에 안 맞아요. 이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하냐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 코딩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 이걸 테스트하면서 좌표 변환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거고요. 일단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는데요. 이거 그림으로 어떻게 그립니까? 고등학교 수학책에 미분의 활용 단원에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토마스 캘큘러스 이 책에도 앞 단원에서 미분의 활용 단원에서 이런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일단은 루트 속이 0보다 커야 되니까요. 루트 3 더하기 1이 0보다 크려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커져야 돼요. 그래야 이 루트가 실수 영역 내에서 성립되고요. x가 0이면 루트 속은 1이 되고 x의 제곱이 0이 되니까 0에서 x축과 만나고요. 이렇게 설명해도 소용없고 챗GPT에다가 이거를 어떻게 그리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챗GPT를 잘 교육했기 때문에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I want to draw the function f from -1 to +1 with Mathematica. Please provide me with Mathematica command to draw the function f as defined above. 이렇게 해서 Mathematica로 어떻게 그리는지 알려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줬는데요. 이거를 복사해서 Mathematical을 실행하고 여기다 붙여놓고 Shift Enter를 쳐보겠습니다. 그랬더니 Mathematical가 이런 이쁜 그림을 줬는데요.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0에서 1.0 사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요게 0.5고 요게 중간점이고 요게 한 0.8점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0.6, 0.7, 0.8, 0.9 요 단위를 나눠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0.1에서 0.9까지 이렇게 해놓고요. 요거를 저장할 수 있나요? Save Graphic As 이렇게 해서 이게 PNG로 아니면 JPG로 저장이 되나요? JPG를 선택하고 작업 디렉토리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요 이미지 폴더에다가 F3X 제곱 스퀘어루트 X
3, 1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고요. 여기서 요 이미지를 열었어요. 여기다 정렬하고요. 요거를 몽땅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요거를 밀어놓고 요거를 복사하고요. 더하기하고 붙여놓고요. 더하기하고 붙여놓고요. 줄바꿈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더하기를 가져가고, 이게 연산자 순서가요, 이게 연산자 순서가 느려요. 그래서 괄호로 묶어줘야 합니다. 괄호로 묶어줘야 이게 작동합니다. 괄호로 묶었고요. 이 그래프를 보면 마이너스 0.1에서 0.9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0.9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0.9에서 마이너스 0.8, 여기서는 마이너스 0.8에서 마이너스 0.7, 0.6까지 하죠. 마이너스 0.7에서 마이너스 0.5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5까지, 여기까지요. 플러스 0.5까지 하고요. 더하기 복사해서 붙여놓고 요거를 0.5에서 1.0까지 이렇게 구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0.9에서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7, 1.0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적분하는 겁니다. 요게 N2고요. 복사해서 앞에다가 N2 이거는 NL로 바꾸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해봅니다. 다시 빌드 하고요. CLS M 이렇게 봤더니요. FN2는 1.88561까지 맞네요. 이 방법도 크게 향상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NTG FN1 이 부분은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그러니까 처음에 이 방식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했을 때는 네 자리밖에 안 맞았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구간을 나눴더니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다섯, 여섯 자리까지, 여기까지 맞잖아요. 두 자리가 더 늘어났잖아요. 여기서 착안한 겁니다. 여기서 착안해서 요 그래프에서요, 요 그래프에서 각 점마다 탄젠트 선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을 하는 겁니다. 미분을 해서 그 미분한 접선을 따라 길이 비례해서 x값을 나누는 겁니다. 길이 비례해서 x값을 나눠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간을 나누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일단 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이거를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실패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영감이 떠오릅니다. 물론 챗GPT나 구글 제미니에게 이런 거 물어봐도 되고요. 여기서 함수 f는 1변수이고요. 1변수일 때 iax는 꺽쇠를 빼도 됩니다. 1변수일 때는 이게 없어도 되고요. 아까 우리가 챗GPT에게 물어본 이 그래프 그리는 것도 기억해두면 편리하게 써먹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빌드 해보고요. 빌드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1변수일 때는 iax에서 꺽쇠를 빼도 됩니다. 첫 번째가 하한이고요. 적분의 하한이고 두 번째가 적분의 상한입니다. 참고로 iax는 인티그랄 axis를 줄여서 iax 이렇게 용어를 만든 겁니다. 이제 이거는 닫고요. 이거를 여기로 가져오고 이거를 다시 눌러서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다가 챕터 15에서 15.5 여기에서 보면 Triple Integrals in Rectangular Coordinates 직교 좌표계에서 3중적 분할한 뜻입니다. 자, 요거는 닫고요. 요거를 아래로 조금 더 내려가서 보면 어떻게 적분하는지 이론이 설명되어 있고요. 첫 번째 example이 이건데요. Find the volume of the region D enclosed by the surfaces Z equals x squared plus 3y squared and Z equals 8 minus x squared minus y squared 이렇게 두 개의 공면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공면이에요. 변수가 두 개면 변수가 x, y 이렇게 변수가 두 개면 공면이에요. Z는 종속 변수이고 x, y는 독립 변수인데 독립 변수가 두 개면 공면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 공면이 나와 있고 요 공면이 나와 있는데 Z에 대한 함수가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제가 다음 동영상이나 다다음 동영상에 수학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고요. 이런 그래프 겁먹을 필요 없어요. 문제 몇 개만 풀어보면 이런 거 다 알 수 있어요. 이런 거 처음 보면 좀 주눅 들 수 있는데 몇 개만 풀어보면 이런 거 다 알 수 있어요. 전혀 겁먹을 필요 없고요. 이거를 지금부터 적분을 해보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해봅니다. 하나는 직교좌표계를 그대로 쓰고요. 다른 하나는 극좌표가 아니라 타원좌표계를 사용합니다. 극좌표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고요. 타원좌표를 쓰면 이게 굉장히 쉽게 해결됩니다. 이걸 옆으로 이렇게 정리하고요. 일단 이렇게 놓고 위로 올라가서 이 부분을 여기까지만 복사하고요. 아래로 가져 내려와서 네임스페이스가 끝나기 전에 여기다 붙여놓고요. 커리 브레이스를 닫고 함수 이름을 트리플 인티그랄 렉탱귤러 이렇게 함수 이름을 바꾸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메인 함수 끝에다 붙여놓고
요거는 일단 disable 하고 여기에서부터 이 적분을 기술하는데요. 이번 동영상에서 수학도 가르쳐야 되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가르쳐야 되니까 너무 내용이 많아서 요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하는지는 다음 동영상이나 다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이런 거 어떻게 그리는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론을 알아도 계산을 못하면 꽝이고요. 계산할 줄 알아도 이론을 모르면 꽝입니다. 일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부터 배우세요. 여기다가 일단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요. P적분 함수가 1입니다. 여기 1이 들어있고요. Z이 제일 안쪽에 적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Y가 이렇게 적분되고 그 다음에 X가 마지막으로 적분되는데요. 제가 적분 신텍스를 굉장히 자세하게 편리하게 여러가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3개의 변수가 필요하니까 en, um, underscore x, underscore y, underscore z 이렇게 해서 underscore x 값은 0이 되고 underscore y 값은 1이 되고 underscore z 값은 2가 됩니다. 이거는 변수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바로 적분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적분으로 들어가는데 auto int g n은 이렇게 바로 들어가고요. I, a, x가 뭐냐 그러면 integral axis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가 xy 적분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순서대로 써주는데 제일 앞에 나오는 게 x 구간이니까 underscore x 이렇게 써주면요. 이거를 제일 먼저 x에 대해서 적분하겠다 이 뜻이고 곱하기 하고 IAX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이 y에 대한 적분 구간입니다. 그래서 underscore y 이렇게 하고 곱하고 IAX 그 다음에 적분하는 게 이게 적분 구간이 z에 대한 적분 구간이고요. underscore z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적분 구간을 각각 써줍니다. 그 다음에 P적분 함수가 1입니다. 그래서 underscore하고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auto F는 1 이렇게 해서 여기다 그냥 바로 F 이렇게 써줘도 되고요. 여기에서 x의 하한을 씁니다. x의 하한이 마이너스 2, x의 상한이 2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 rn을 쓰고요. 상한은 플러스 2 rn입니다. 여기서는 이 플러스가 안 먹히네요. 플러스가 왜 안 먹힐까요? 헐, 이거는 나중에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이 y는 이 적분 변수 y의 구간이고요. 하한이 있고 상한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벌려서 람다를 바로 써줍니다. 변수 x가 있으니까 auto x 람다를 바로 써주는데요. return 하는데 gmp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sqrt 스퀘어루트고요. 보면 4 빼기 x 곱하기 x의 제곱을 2로 나누고 세미콜론 써주면 요게 하한입니다. 여기 보면 하한에는 마이너스를 써야 되네요. 그죠? 여기 보면 하한에 마이너스가 들어있잖아요.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상한에는 마이너스가 없네요. 그래서 요 콤마를 지우면 요게 y 구간이 설정된 겁니다. 여기서요 괄호를 아래로 내리고 여기다가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젯에 대한 구간을 써주는데요. 젯의 하한이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젯은 두 개의 변수를 받습니다. 앞에 오는 게 요게 x고요. 뒤에 오는 게 y입니다. 이게 y의 구간이고요. 이게 x 변수에 해당하고 그래서 순서대로 x or y 이렇게 변수를 두 개를 받고요. 리턴을 하는데 마이너스 역시 gmp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되고요. 스퀘어루트 속에 한 번 더 괄호 들어가고 4 마이너스 x 곱하기 x에 2로 나누고요. 세미콜론하고 괄호를 닫으면 되고요. 자, 요거를 조금 늘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콤마 하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끝에 콤마는 지우고요. 앞에 오는 게 하한이고요. 요게 하한이고 위에 오는 게 상한입니다. 상한은 8-x의 제곱 마이너스 y네요. 헐, 제가 헷갈렸습니다. 요 부분인데 요 부분 잘못 썼네요. x의 제곱 더하기 3y의 제곱이네요. 그래서 x의 제곱에 3 곱하기 y 곱하기 y 요게 하한이고요. 이 책에서 보면 요게 상한이네요. 요거를 지우고 8 빼기 x 곱하기 x 빼기 y 곱하기 y 이렇게 바로 썼습니다. 자, 요거를 좀 화면에 작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산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 그냥 보면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토 x1은 마이너스 2rn 오토 x2는 2rn 이거를 옆으로 그냥 나란히 나타내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y1은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밖에서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y1을 여기다 붙여놓고요. y2는 이거를 그대로 잘라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이렇게 하는 게 눈에 더 잘 띄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x1, x2 이렇게 넣고요. 직접 바로 넣어도 되는데 눈에 띄기 쉽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y2 이렇게 해서 이것도 바로 이렇게 그냥 한 줄로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지우고 이것도 그냥 외부에서 지정하겠습니다.
여기다 갖다 놓고 오토 Z1 세미콜론이고요. 오토 Z2는 여기다가 세미콜론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람다가 끝날 때는 세미콜론 붙여줘야 되고요. 여기다가 Z1, Z2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요. 이걸 그냥 한 줄로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제가 이 적분 알고리즘과 미분 알고리즘에 대해서 엄청 신경 쓰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미분할 수 있고 정확하게 적분할 수 있으면 이거 뭐 수학 문제 푸는 거 결코 어렵지 않아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거는 N, F, 포워드라는 뜻입니다. 포워드. 이거는 N, B 이렇게 하고요. 아니면 그냥 이거를 N, 1, N, 2 이렇게 하고 이 함수를요 잘라서 앞으로 가져오고 여기다 바를 넣고 이 바는 지우고요. 함수가 앞에 올 때는 이거 순서가 뒤집어져야 합니다. 함수가 앞에 있을 때는 여기 함수가 있잖아요. dz, dy, dx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z이 맨 앞에 와야 하고요. 저 여기 괄호를 빼먹었네요. 그 다음에 dy, y에 해당하는 게 요 y 있잖아요. y 잘라서 이렇게 y가 와야 되고요. 곱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x가 오잖아요. z, y, x, dz, dy, dx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동일하게 작성하고요. 이렇게 함수를 뒤에 붙일 때가 편할 때도 있고 함수를 앞에 붙일 때가 편할 때도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정답이 8파이 루트 2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오토 int g s는 심볼릭이라는 뜻에서 s고요. 값이 8 곱하기 파이를 써야 되는데 파이가 없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파이를 하나 만들어 넣겠습니다. 5로 파이는 real 타입을 읽어 오고요. 여기서 constant 파일을 호출해서 이렇게 지정하고 여기서 8파이 곱하기 gmp를 사용해야 합니다. sqrt고요. 루트 2에 rn을 써야 최대의 정밀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std cout int g s는 이거는 책에 나온 정답이고요. int g s and 복사해서 붙여놓고 int g n 1 이거는 n은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했다는 뜻이고요. n 1 복사해서 붙여놓고 n2 and l 이렇게 해서 빈 칸은 지우고요. 이 함수 이름이 테스트 트리플 인티그랄 렉탱귤러고요. 여기에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클랭 컴파일러로 빌드 해보겠습니다. cd 005 인티그랄 주고요. 클랭 플러스 파일 이름이 integrals.cpp고 출력 파일이 c.ex이고 std c++ 23 표준을 사용하고요. lgmp lmpfr lmpc
LTBB 12 이렇게 해서 빌드해 봅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CLS하고 C를 실행시켜 보면요. 잘 보세요. int GS는 책에 나온 정답이고 N1과 N2는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건데 자리수가요 겨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밖에 안 됩니다. 자리수가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게 6자리 아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자리네요. 7자리나 6자리나 뭐 하여튼 정밀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게요 아무리 해도 정밀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전체 화면에 갖고 오고요. 이 계산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사람 손으로 계산 한번 하려고 그러면요. 대갈통 깨집니다. 위로 올라갔어요. 그 문제의 그림이 이건데 이게요. 두 개의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Z은 8 빼기 X의 제곱 빼기 Y의 제곱은 요 뚜껑이고요. 뚜껑. Z은 X의 제곱 더하기 3Y의 제곱 요게 벽면이고요. 요게 바닥면인데 이 바닥면을 보면 타원이에요. 타원. 요 타원의 곡선이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정밀도 손실 없이 계산하느냐 또는 정밀도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계산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먼저 이거를 어떻게 정밀하게 계산하는지 오차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계산하는지를 설명드리고요. 계산 방법을 설명한 후에 알고리즘이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example 1이고요. 이거는 챕터 15.5 Triple Integral in Rectangular Coordinate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제가 이 문제의 출처를 여기다 밝히고요. 토마스 캘큘러스 얼리 트랜센들 13판 909에서 910페이지 챕터 15 멀티플 인티그럴에서 왔고요. 여기 909페이지잖아요. 924 이거를 924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까지 복사하고요. 아래로 가져오고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이번에는 트리플 인티그럴 일립틱 실린더라고 이름을 바꾸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보이드는 떼고 여기서 일단 이렇게 말로 나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내는지는 제가 앞으로 곧 설명드릴 거고요. 이 그림에서 보면 요 공면체의 부피를 계산하는데 요 공면체가 두 개의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Z선 8 빼기 X의 제곱 빼기 Y의 제곱이고 요 뚜껑입니다. 요 뚜껑이고 그 다음에 요 면 실린더 측면 요 측면은 Z선 X의 제곱 더하기 3 Y의 제곱으로 되어 있는데 요 곡선을 찾아냅니다. 두 곡면이 만나는 곡선을 계산을 먼저 하는데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요 곡면과 요 곡면이 만나려고 그러면 Z 값이 같아야 만납니다.
요 국면의 제값과 요 국면의 제값이 서로 같아야만 나고요. 그래서 z은 8 빼기 x의 제곱 빼기 y의 제곱, 요 공면과 z은 요 식에서 x의 제곱 더하기 3y의 제곱에서 x의 제곱 더하기 3y의 제곱에서 이 1번 서피스 1과 서피스 2 두 공면이 만나려면 z값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S1 공면 1이고요. S2 여기다 붙여놓으면 z값이 서로 같아야 두 개가 만나잖아요. 이 식에서 8은 왼쪽에 놔두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을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이게 플러스가 되고요. 이쪽에 기존에 오른쪽에 있던 게 1위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면 8은 x의 제곱이 2개고요. 이 x의 제곱이 되는 거고 y의 제곱 3y의 제곱, 그래서 4y의 제곱이 되고요. 요 식에서 양변에 2로 나눕니다. 그래서 8을 2로 나누면 4가 되고요. 요 식에서 2는 떨어지고 x의 제곱이 되고요. 4y의 제곱이 이렇게 오고요. 여기 잘못됐네요. 여기서 2로 나누면 2가 되고 이게 2가 되네요. 그죠? 이 식에서 원래는 4인데 양변을 2로 나누면 이게 4가 되고요. 여기 2가 떨어지고 여기는 2가 남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번에는 양변을 4로 나누면 이렇게 되네요. x의 제곱이 1위로 가고 더하기 4가 1위로 들어가고 여기 4가 들어가고 2가 들어가니까 2y의 제곱이 되네요. 이거를 다시 나타내 보면 이게 위로 올라가고 1이 되고요. 이거를 제곱으로 묶어보면 요게 2의 제곱이 되고 1의 제곱에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돼갖고 타원입니다. 타원. 제가 왜 이렇게 정신이 없죠? 이 식에서 양변을 4로 나누면 여기는 1이 되고 4가 되고 2를 4로 나누면 2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이 식에서 이 부분을 가져오고요. 분모도 가져오고 이거를 코사인의 제곱 세타로 놓으면, 그리고 이것도 가져오고 이 분모도 가져오고요. 이걸 사인 제곱 세타로 놓습니다. 이 식에다가 2의 제곱분의 x의 제곱 자리 대신에 코사인의 제곱을 여기다 놓고 이 식에서
이 식 대신에 4n 제곱 세타를 이 식에 넣으면 이게 1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식을요, x에 대해서 풀어요. x에 대해서 풀면 x는 여기에 다 제곱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제곱을 벗기고 x에 대해서 풀면 2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이 식도 y에 대해서 풀면 다 제곱이 들어있잖아요. y는 루트 2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x는 2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y는 루트 2 사인 세타가 되고, z은 그대로 z로 가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많이 본 것 같죠, 그죠? 이거를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세요. 이 식에서 2가 없고 로가 들어가고 루트 2가 없고 로가 들어가면 이거는 3차원 실린더 좌표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거는 원통 좌표이고요. 이거를 복원을 해서 이렇게 나타내면요, 타원을 나타내요. 타원. 이 그림에 있는 이 타원이요, x축으로 최대값이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니까 이 그림이고요. 이 축. y축으로 최소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가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요게 단반경이고 요게 장반경이네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타원이에요. 타원. 이거를 적분을 하려면 타원이면 안 되고 요 테두리면 안 되고 요 소까지 다 채워야 돼요. 타원면이 되어야 돼요. 이거는 타원이고 이거를 타원면으로 만들려면 로우를 넣어줘야 돼요. 반지름을 넣어주셔야 된다고. 이거는 일립스고요. 이거는 일립티컬 또는 일립틱 서피스예요. 왜 이거는 타원이 됐냐 그러면 변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1 independent variable이고 이거는 2 independent variables죠. 여기서는 독립변수가 세타 하나만 있고 여기서는 독립변수가 로와 세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하려면 타원면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왼쪽에 x, y, z 3차원 직교좌표의 공간을 나타내고요, 오른쪽에는 2 로 코사인 세타 루트 2 로 사인 세타 z, 이것도 역시 직교좌표계입니다. 왜냐하면 베이스 기저 벡터가 서로 직교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직교이면서 단위 벡터를 나타내기 때문에 오소노멀 벡터라고 말합니다. 공간에서 벡터를 기술할 때요, x, i, y, j, z, k 이거는 우리가 너무 익숙한 거고요. 이거를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또는 카티지안 코어디너트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직교좌표계라고 그러죠. x자리에다가 이 부분을 넣을 거고요, 이렇게요. y자리에다가 이 부분을 넣을 거고요, j가 되고요. z자리에다가 이 z를 넣고 k라고 쓰는데요, 문제를 좀 더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요 E 대신에 장반경을 나타내는 A로 나타낼 수 있고요. 요 식에서 루트 2 대신에 단반경을 나타내는 B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차원 공간상에서 어떤 점의 위치, 포지션 벡터를 나타냅니다. 이것도 공간상에서 위치 벡터를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상에서 한 점을 나타내는 이 벡터입니다. 제 마우스 커서 보세요. 요 점을 나타내는 위치 벡터입니다. 그러면 직교 좌표계에서 원통 좌표계로 타원형 원통 좌표계로 좌표계가 바뀝니다. 2 대신에 A를 넣고요. 루트 2 대신에 B를 넣고 직교 좌표계에서 타원형 원통 좌표계 좌표계가 바뀌면서 부피 요소가 달라져요. 파셜 이 벡터 R을요 미분하는데요. 뭐에 대해서 미분하냐 그러면 파셜로 로 방향으로 미분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로 방향이 돼서 미분하게 되면 A 코사인 세타 I B 사인 세타 J가 되고요. 이 로 벡터는 이 평면상에 있는 벡터입니다. 이 XY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벡터이고요. 그래서 J와는 무관합니다. 여기 J항이 없잖아요. 이걸 보기 좀 편하게 히어로를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0이 되고요. 로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거는 미분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위치 벡터 R이 로 방향으로 증가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로의 변화량분의 벡터 R의 변화량이니까 로 방향으로 변할 때 R이 얼마나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 벡터를요 한 번 더 미분하는데 파셜 R에다가 이번에는 파셜 세타 각도 방향으로 미분하면요 이 식에서 좀 보기 좋게 세타를 이렇게 넣고요.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 보면 마이너스 A 로 사인 세타의 I가 되고요. 이거를 세타 방향에 대해서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가 되고 J가 되고요. 역시 여기에도 세타 방향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는 세타가 없기 때문에 0이 되어서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포지션 벡터 R을 Z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Z에 대해서 미분하면요
파셜 젯이 되고요. 이 식에서 보면 젯이 들어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K가 됩니다. 제가 요거를 보기 편하게 0K 이렇게 나타내고, 요거는 잘라서 여기다가 붙여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과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물으실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A 크로스 B 다트 C,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이면 볼륨 O 패러 렐러 파이프드, 다른 말로 평행 육면체의 부피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행렬로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A의 X성분, A의 Y성분, A의 Z성분, B의 X성분, B의 Y성분, B의 Z성분, C의 X성분, C의 Y성분, C의 Z성분, 여기다가 요 자체가요, 요 행렬식에 해당하고, 행렬식의 값은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 요소가 되려면 행렬식의 값에다가 절대값을 한 번 더 붙여줘야 합니다. 안에 있는 거는 행렬식을 나타내고 밖에 있는 거는 절대값을 나타냅니다. 이거를 DT, J,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요 행렬을 나타내고요. DT가 행렬식을 나타내고 절대값이 부피 요소입니다. 볼륨 엘리먼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파셜 R 오버 파셜 로에다가 크로스 프로덕트를 시킵니다. 파셜 R 분의 파셜 세타 다트,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 오고요. 파셜 R 파셜 Z, 이거를 행렬식으로 나타내 보면요, A 코사인 세타가 1위로 들어가고요, B 사인 세타가 1위로 들어가고요, K 자리에 0이 1위로 들어갑니다. 요거는 파셜 R 오버 파셜 로를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파셜 R 오버 파셜 세타는 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요 K의 0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자, 정리를 해서 좀 이쁘게 나타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셜 R 오버 파셜 Z이 K 자리에만 1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0이고 이게 0이고 이게 1이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J 자코비안 매트릭스이고요.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는 평행 육면체의 부피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볼륨 디퍼렌셜 엘리먼트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요, 요렇게 지우면 요거를 대각선으로 곱합니다. 그래서 A, B, 로 코사인 세타에다가 코사인 세타 제곱이 되고요. 요거를 대각선으로 곱해서 빼면요, 더하기가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갖고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를 한 번 더 곱해줘야 되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빼기 되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마이너스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A, B, 로 A, B, 로 사인의 제곱 세타 그리고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되고요. A, B로 이거를 뽑아냅니다. 밖으로 뽑아내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고요. 요 값이 1이니까 결과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이 자체는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값을 붙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부피가 되려면 이거를 벡터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여준 게 자 코변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디터미넌트 행렬을 취해갖고 절대값을 붙여준 게 이겁니다. 이거고요. 우리 문제에서 A가 2고요. B가 루트 2이기 때문에 2 루트 2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드렸던 겁니다. 참고로요, 제가 지금 설명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부른대요. Scaled Cylindrical Coordinate System 이렇게 부르고요. 이런 것도 있겠죠. Scaled Spherical Coordinate System. 예를 들어서 x의 제곱분의 a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b의 제곱 z의 제곱 c의 제곱은 1 이런 거를 일립소이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타원 면체. 이거는 이렇게 풀었을 수도 있겠죠. BC의 제곱 A의 제곱 C의 제곱을 곱해주고요. 더하기 A의 제곱 B의 제곱에 ABC 제곱 이런 좌표에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거를 Scaled Spherical Coordinate System이라 그러고 X는 로 코사인 세타고요. 사인 phi Y는 사인 세타 Z는 로 코사인 phi 이렇게 하면 Spherical Coordinate System이고요. 여기다가 X 앞에 있는 개수 BC 여기다 붙여주고 Y 앞에 있는 AC의 제곱을
여기다 곱해주고요. 제스제곱 앞에는 AX를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spherical coordinate 시스템을 일반화시킨, 그러니까 구좌표기를 좀 더 일반화시킨 scaled spherical coordinate system이라고 부른답니다. 잠시 후에 아까 풀던 문제를 계속 풀어볼 겁니다. 이제 자코비안을 설명을 했으니까 노래 한 곡 듣고 이거를 풀어보는데요. 정말로 놀라울 겁니다. I saw the moonlight dancing so shy. Fell for the stars hanging in the sky. A breeze whispered what I needed to feel. A pull in gravity that seemed unreal. The soft rustle of trees, they sang to me, telling secrets of a world that's free. A spark ignites a fire deep inside. I'm chasing shadows, but they're my guide. Oh, starlight whispers in my ear. They tell me stories only I can hear. I'll fly through galaxies without a fear. Oh, starlight whispers loud and clear. I tiptoe across the golden sand, follow footprints left by time's own hand. The night unfolds like a velvet scroll, and I'm just playing my wanderer's role. The night's alive with a million beats, heart racing fast in these glowing streets. Every whisper feels like a truth untold. The melancholy's pure, but the glow is bold. Oh, starlight whispers in my ear. They tell me stories only I can hear. I'll fly through galaxies without a fear. Oh, starlight whispers loud and clear. 노래 감상 잘 하셨습니까? 노래 굉장히 잘 만들었죠? 제가 AI에게, 그러니까 챗GPT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갖고 그 노래 가사를 만들었고요. 그 노래 가사를 가지고 수능과 서능과 거기에다가 음악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걸 만들어 주더라고요. 제가 노래 듣기 전에 오늘 새벽이었는데요. 오후에 좀 자고 일어나서 지금 7시 50분입니다. 제가 일어나서 어제 촬영한 걸 보니까 좀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제곱을 떼야 합니다. 제곱을 떼줘야 하고요. 이렇게 해야 식이 성립이 됩니다. 밤에 4시 5시 되니까 엄청 졸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촬영해놓고 조금 전에 제가 이걸 한번 돌려보니까 내가 봐도 내가 정신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노래 듣기 전에 촬영했던 거 계속 이어나갑니다. 이거 그냥 원통 좌표기예요. 원통 좌표기인데 원통 좌표기를 조금 더 일반화 시켜갖고 타원형으로 만든 것 뿐이에요. 그래서 3개의 변수가 필요하고요. 오토, 로,
세타, Z, OP 알파 세 개의 독립 변수를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좀 특별한 변수입니다. C++ 표준에 들어있는 그런 변수 아니고요. 제가 수치 해석을 위해서 특별히 따로 만든 그런 변수입니다. enum로 세타, Z이고요. 이거는 각각 변수의 위치를 나타낸다. 일단 이 그림에서 뚜껑을 나타내는 Z, 면을, 측면을 나타내는 Z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요. 이 X와 Y는 반지름을 나타내는 로 값과 각도를 나타내는 세타 값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오토 X는 오토 로, 오토 세타 세미콜론 하고요. 이 X를 계산할 때 오토 Z 이렇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리턴을 하는데 X 값이 취할 수 있는 최대 길이는 2잖아요. 2. 장반경 2. 그래서 2 곱하기 로 GMP 코사인 세타를 써야 합니다. 이 함수는 GMP 데이터형도 처리할 수 있고요. 표준 C++ 데이터형도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해 놓은 겁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이거는 Y고 Y가 취할 수 있는 범위는 이거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했는데 요게 루트 2가 됩니다. 제가 동영상 앞부분에서 Y를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요거를 복사해서 접어 올리고 여기다 붙여놓고 여기다 코멘트를 넣어 놓겠습니다. 이 복사하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사인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복사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요. 이 부분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원좌표기를, 이건 타원좌표기입니다. 타원좌표기를 직교좌표계, 그러니까 카티지안 코오디네이트 XY로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P적분 함수를 정의해야 하는데 여기서 적분을 보면 부피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 부피 계산을 하면 P적분 함수가 그냥 1이잖아요. 밀도 1로 넣으면 부피가 계산이 되니까 오토 F는 1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 정의할 필요가 없다고요. 오토 로, 오토 세타, 오토 Z 세미콜론하고 리턴 1 이렇게 정의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것보다는 아래 게 더 간편하잖아요.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적분을 때리는데 제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토 int g n 이건 적분한 결과입니다. IAX는 인티그랄 axis란 뜻입니다. 적분 축이란 뜻입니다. 로 반지름에 대해서 반지름은 0에서 1까지 변하면 이 식에서 여기 로가 빠졌네요. 여기서도 로가 빠졌고 0에서 1까지 변하면 루트 2까지 옵니다. 여기서도 0에서 1까지 변하면 2까지 오고요. 그래서 로는 0에서 1까지 변해라 이런 뜻입니다. 적분 구간입니다. 곱하기 IAX 인티그랄 x에서 세타고요. 세타는 0에서 2 파이까지 변하면 됩니다. x축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2파이 한 바퀴 돌면 되고요. 곱하기 IAX Z은 X와 Y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Z를 정의하는데요. 오토 Z1은 하한입니다. 하한. 이 그림에서 보면 하한이 X의 제곱
더하기 3y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x와 y를 캡처하고 오토, 로, 오토, 세타, 세미콜론하고 이 x와 y는 로와 세타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오토 x 1 이렇게 잡겠습니다. x에다가 로와 세타 값을 보내고요. 오토 y1은 복수해서 y 이렇게 하면 x 값과 y 값을 이 식에서 각각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멘트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 넣어 놓고요. return을 하는데 하한 jet은 x의 제곱 더하기 3y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x1 곱하기 x1 x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3 곱하기 y1 곱하기 y1 이렇게 해서 적분의 하한을 정의했고요.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세미콜론하고 z2이고요. z2는 상한을 나타낸다. 이 식을 나타내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계산을 해야 하고요. x1과 y1을 계산을 했고요. return을 하는데 8 빼기 이 식입니다. 이 식이시에요. x1 곱하기 x1 빼기 y1 곱하기 y1 이렇게 해서 적분축 z축의 하한과 상한을 z1, z2로 나타냈고 여기다가 z1, z2를 줍니다. 그 다음에 발을 하고 함수값 f1을 제공하면 이걸로 끝나면 안됩니다. 우리가 xy 좌표계에서 로 세타 좌표계로 그러니까 직교 좌표계에서 타원형 실린더 좌표계로 좌표 변환을 했기 때문에 부피 볼륨 요소에 디퍼런셜을 적용해 줘야 합니다. 하나의 좌표계에서 다른 좌표계로 좌표계가 변환되면 반드시 따라 붙는 게 있어요. 하나의 직교 좌표계에서 다른 직교 좌표계로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죠, 그죠? 사실은 이 좌표계도요, 직교 좌표계예요. 직교 좌표계라는 게 영어로는 rectangular coordinate system이 있고 다른 하나는 orthonormal coordinate system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orthonormal coordinate system이에요. 그러니까 기저 벡터가 서로 수직이 되고 기저 벡터의 단위 벡터 크기가 1이라는 뜻에서 ortho, 수직, normal, 1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orthonormal 벡터인데 orthonormal coordinate system인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rectangular coordinate도 직교 좌표계야, orthonormal coordinate도 직교 좌표계 이렇게 돼버리니까 말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를 곡면 좌표계라고 부르겠습니다. 어쨌든 직교 좌표계에서 다른 좌표계로 좌표 변환이 되면 무조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따라붙든가 아니면 매트릭 텐서가 따라붙어요. 매트릭 텐서는 orthonormal coordinate보다 더 일반화된 그런 좌표계를 사용할 때 매트릭 텐서가 따라붙어요. 단위 벡터가 서로 수직인 orthonormal coordinate 시스템에서는 자코비안 매트릭스로 충분해요. 그래서 이거는 orthonormal coordinate 시스템이니까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따라붙어요. 우리가 여기서 볼륨 엘리먼트를 설명하고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계산했더니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하고 이거를 접어 올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이거를 붙여놓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토 D V는 2 곱하기 GMP를 사용해야 합니다. SQRT ERN 이렇게 써야 되고요. 곱하기 이 로가요 함수입니다. 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거는 특수한 함수인데요. 제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이렇게 정의했고요. OPR 바라는 뜻은 오퍼러블 베리어블 연상 가능한 변수란 뜻입니다. 이거는 속에 람다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풀리냐 그러면 이렇게 풀립니다. 오토 DV는 오토 로 오토 세타 오토 Z 세미콜론 하고요. return 이게 1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타와 Z 값은 무시하고 이런 람다를 만들어 줍니다. 이거를 disable 하고 이렇게 하면 깔끔하고 직관적이잖아요. 여기다가 DV를 곱해주면 계산이 끝납니다. 여기서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정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문제를 이미 풀었고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 아래로 가져와서 붙여놓고요. 이게 책에 나온 정답이고 이거는 지우고요. 요거를 NTG N으로 바꾸고 요 1을 떼고 요렇게 코드를 간단하게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티그럴 일립티컬 실린더를 이 함수를 호출해 보는데요. 제가 커맨드 라인을 다시 열겠습니다.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데요. 오랜만에 인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cd 005 integrals icx cl integrals .cpp o i.exe qscd c++ 23 ehsc no 로고 이렇게 해서 빌드 해보겠습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실행을 해봅니다. 여기 i.exe가 만들어졌고요. i를 실행해보면 값이 틀렸네요. 어디에 틀렸죠? 맨 아래로 내려가고 어디에 틀렸을까요? 여기에서 루트 1을 안 붙였네요. 그러면 GMP SQRT RN 이렇게 수정했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CLS I 이제 정확하게 계산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22째 자리를 표시하고 있는데 22째 자리까지 끝까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이거 이해됩니까? 내부적으로 디스플레이 프로시전이 오른쪽 클릭해서 Go to Definition 해보면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데요. 전체 자릿수는 34자리입니다. 34자리 중에서 3분의 2만 표시한 겁니다. 전체를 표시해 버리면 디지트 10을 여기다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요거는 disable 하고 붙여놓고 digit 10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시 빌드 해봅니다. 앞에서는 22자리까지 출력이 됐는데 이번에는 전체 풀로 출력합니다. 전체 풀로 출력을 했더니 책에 나온 정답이고요. 이거는 제가 수치 해석적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끝에 한 자리만 빠지고 책에 나온 것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동영상을 앞으로 돌려서 보면 테스트 트리플 인티그럴 렉탱귤러 이 함수에서요. 여기에 그림에 있는 것과 똑같은 이 문제를 푼다. 이거는 직교좌표기를 푼 거고요. 우리는 지금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인데 타원형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을 이용했고요. 계산량은 동일합니다. 내부에서 계산량은 동일한데 좌표 변환을 했더니 끝에 한 자리만 다르고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직교좌표기를 썼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자리까지만 정확한데 좌표계를 바꿨더니 34자리 중에서 끝에 한 자리만 빼고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계산량은 동일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위로 올라가서 실험을 더해봅니다. 테스트 트리플 인티그랄 일립틱 실린더 와우로 바꾸겠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아래에 붙여놓고요. 위로 올라가서 실제 계산량을 출력해봅니다. 이거는 디폴트가요. 여기 팝업 창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여기에 출력이 안 나왔네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21자리를 계산합니다. Go to definition 하면 IAX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내부적으로 21개의 노드를 사용합니다. 이 IAX가 인티그랄 액시스라 해갖고 제가 만든 거고요. 처음에 변수 인덱스가 오고 그 다음에 노드 개수가 나오는데 디폴트가 21개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속에 디폴트가 21개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 21로 나오네요. 디폴트 값이 21개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계산량을 계산해 보는데요. context per int row count 이렇게 하고 디폴트가 21개의 노드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세타도 21개이고 jet도 21개이고 context per int computations 1 이렇게 하고 이거를 다 곱해 봅니다. 이게 3중적분이니까 이만큼의 계산이 내부에서 발생합니다. 이거는 디폴트 값이고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디폴트로 D로 쓰고 이것도 D로 바꾸고 D 이렇게 넣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하나 더 계산해 봅니다. 붙여놓고요. 이거를 1로 이름을 변경하고요. 이것도 1로 변경하고 1로 변경하고 1로 변경하고 1로 변경했습니다. 이거를 D로 바꾸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거를 1로 바꾸고 여기다가요. 여기다가 로 카운트 1 그러니까 로 축으로 적분을 할 때 이거 개수만큼 계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줄바꿈 하고요. 세타 축으로 계산할 때 세타 카운트 1만큼 노드를 계산하여라 이 말이고요. 제축으로 계산할 때 이만큼 계산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1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2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D이고요. D이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게 1이고요. and L을 넣고 여기다가 줄바꿈하고 탭을 2개 넣고요. 여기다가도 줄바꿈하고 탭을 2개 넣고 줄바꿈하고 탭을 2개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게 왜 안 잡히죠? 이제 잡혔는데요. 이 상태로 실행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전체 얼마나 계산했는지가 빠졌네요.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고요. 이거는 디폴트로 계산한 거니까 컴퓨테이션 D인데 제가 이거를 엉뚱한 곳에다 넣었습니다. 이거를 잘라서 여기다가 넣고요. 여기다가 넣고 이거는 1이고요. 여기다가 코드를 이렇게 수정하고 보기 좋게 줄바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바꿈 했고요. 여기에 잘못했네요.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해봅니다. CLX I를 해보면요. 잘 보세요. 처음에 이거는 디폴트 계산이고요. 그러니까 로 뒤에 파라미터를 안 넣을 경우에 끝에 한 자리만 빼고 정확하게 나왔는데 8번을 계산을 했더니 값이 일치합니다. 잘못됐나요? N1 맞잖아요. 이거 맞잖아요. 이거 DN 맞잖아요. 8번만 계산해도 수치적으로 계산한 게 손으로 계산한 것과 일치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테스트하고 가겠는데요. 제가 이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는 원래 1월 초에 만들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3, 4주 정도 전에 이거를 다시 손질하기 시작했고요. 중간에 4, 5달 동안 쉬었기 때문에 앞에 코드를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테스트하면서 살펴보고 있고요. 제 생각에 메모리 리크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는데 계산상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메모리 체크를 먼저 해보는데요. GMP 맵 리크 체크라는 게 있고요. 체크 포인트를 하나 설정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로 실행해야 체킹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로 빌드 하고요. CLS M 이렇게 보면
메모리 리크가 발생을 안 했는데요. 위로 올라가서 이 GMP 라이브러리를 호출하기 전에요. define GMP cache weights and nodes 이렇게 GMP 라이브러리를 include 하기 전에 GMP cache weights and nodes 이거를 define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메모리를 캐시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제가 실행할 때 옵션을 잊어버렸는데 이걸 테스트 해보려면 MD, D 이 옵션을 주셔야 메모리 리크 체크가 됩니다. CLS, M 이렇게 보면 9512바이트가 리크 되는 걸로 나오는데 잘 보세요. 여기에서 GMP cleanup 캐시 이렇게 하고요. 위로 올라가서 이거를 잠시 디세이블 해놓고 실행을 해봅니다. CLS M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메모리 리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활성화한 후에 다시 실행을 해보면요. 제가 이 명령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메모리 리크 테스트 할 때 MD 스위치를 주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빌드를 해서 CLS M 이렇게 보면 메모리 리크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내부적으로 메모리를 캐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성능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GMP 캐시 weights and nodes 이거를 선택하면 이게 속에서 스태틱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weights and nodes 이 메모리가 스태틱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함수를 다음에 호출할 때 이거를 불러오지 않습니다. 이거를 한번 실행하고 나면 메모리 속에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테스트를 해보면 메모리 리크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메모리 리크가 발생하지 않고요. 이 스태틱으로 정의하게 되면 메인 함수가 끝난 다음에 메모리를 릴리즈하기 때문에 메모리 체크해서 올바르게 확인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성능이 빨라집니다. 같은 거를 계속 읽어 올 수는 없잖아요. 초기화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GMP 캐시 weight and nodes 이거를 GMP 라이브러리를 include 하기 전에 지정하게 되면 실행할 때 성능이 빨라집니다. 이거를 disable 하면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이거를 읽어오기 때문에 메모리 리크 테스트에서 메모리가 리크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보면 메모리 리크처럼 보이는데 메모리 리크가 아닙니다. I saw the moonlight dancing so shy. Fell for the stars hanging in the sky. A breeze whispered what I needed to feel. A pull in gravity that seemed unreal. The soft rustle of trees, they sang to me, telling secrets of a world that's free. A spark ignites a fire deep inside. I'm chasing shadows, but they're my guide. Oh, starlight whispers in my ear. They tell me stories only I can hear. I'll fly through galaxies without a fear. Oh, starlight whispers loud and clear.
whispers loud and clear.